안녕하십니까, 윤영돈 TV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또 오늘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강준 아나운서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저는 목소리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저도 워낙 팬인데요. 우리 이강준 아나운서님 이렇게 보통 그냥 아나운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스포츠 이 중계를 하시는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또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면요, 제 의지대로 뭐 흘러갈 때가 없습니다. 거의 뭐 기회는요, 제가 생각한 대로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레크레이션을 해서 네네네.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MC의 자리도 오게 되고 네네. MC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네네네.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행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레이싱 그 경기장에서 네. 그 현장에 비어있는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섭외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 레크레이션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전속이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MC로서 활동했었는데 유독 그 장내에서 막 아나운싱을 하는 그 아나운서가 부럽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네.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하면서 담당자에게 나중에 저 자리 비면 좀 알려주세요. 얘기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고 제가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지금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제가 설계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우리 커리어에서는 요즘에 이제 커리어 이론 중에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20%를 어떻게 설계하고 열심히 사느냐가 사실 80%의 계획된 우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이강준 아나운서님도 만일에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와도 그걸 수행할 수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네요. 결국에 네. 목표도 세웠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내가 그만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나운서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육이나 우리 역량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역량을 쌓으면 좋을까요? 역량이라 일단은 요즘에 아카데미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네네. 중요한 건 전달력이죠. 전달력. 전달요. 대중들에게 말하는 훈련들을 일단은 기본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발음, 발성.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미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학원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특별히 이 이외 훈련 방법 중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요. 생각 훈련이에요. 생각 훈련요? 사실 이제 아나운서의 기본은 발음, 발성, 그다음에 말하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 경험이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었냐면 예전에 제가 토크쇼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도 토크쇼를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토크쇼를 만들어서 노사연 선배랑 그리고 이성미 선배를 초청해서 와우. 부모 자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했었죠. 네네네. 그때 당시 이제 관람객분들은 다 이제 부모 자녀 이제 네. 부모인 분들이 오셨고 네. 저는 자녀 입장에서 토크를 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쉽게 MC로서 그 자리에 섰는데 토크쇼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자였음에도 그들이 저에게 넘겨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질 못하고 끝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노사연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만만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번쩍 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토크쇼에서 나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떠오르는 에피소드 훈련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커피 그냥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잖아요. 근데 이 커피를 보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면 커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커피 하면 코피. 커피가. 야, 이거 유머로 완성하시는데요. 커피 또 다른 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커피 하면 그 약간 그 어떤 저는 커피를 마시는 중에 하나가 편안함을 좀 느껴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도 좀 맛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좀 긴장도 풀어지고. 그렇죠. 카페인 때문에. 예. 그러면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저는 한 두세 잔을 먹는 것 같아요. 두세 잔. 그래요. 바로 이게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요. 진행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써둔 그런 대본들만 익혔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노트에다 적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커피면 커피, 핸드폰이면 핸드폰. 여기서 내가 느꼈던 경험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문맥적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이것들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면접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쓰게 할 때도 많이 하는 게 경험 스토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험 스토리를 쓸 때도 에피소드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면접에서도 우리가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도 다 똑같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 철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나운서 초창기에는 철학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본 잘 읽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방송 성공적으로 하면은 그게 잘한 방송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제가 진행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쏟아내야 될 시점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물론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에피소드가 생긴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건요, 저만의 철학이었어요. 저만의 삶의 기준. 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지금은 이런 훈련 안 하거든요. 이제 이런 기준을 갖게 되니까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와도 바로 에피소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런 기술까지 갖고 있으시면요, 정말 뭐 질문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실 때에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내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가 이게 훈련을 해서 결국에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도 내가 이 부분을 해서 연상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모든 창의력을 보면 연결이라는 게 되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점하고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되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점하고 점을 연결시키면 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맥락을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구슬도 우리가 서말도 이렇게 꿰어야 보배라고. 그렇죠. 이게 꿰어야 되는데 꿰우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매번 기교만 배우면 안 됩니다. 스킬만 배워서는 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멘트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요, 물론 그 상황에서 잘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선배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멘트들을 제가 갖다 쓴다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되게 생뚱맞게 제가 청와대를 2012년도에 갔었거든요. 네네네. 청와대 사회자를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왜 내가 섭외가 됐지? 왜 내가 청와대에 왜 갔지? 그리고 왜 내가 저기 장관들이랑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있을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고 29살이었고. 네.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를 섭외해 주신 분한테. 거기 청와대 담당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인데도 아나운서 같지 않은 그런 좀 반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아니 아나운서이지 않은 반전이 뭘까? 그게 저의 캐릭터였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아나운서들은 똑부러지게 말하는 게 아나운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부러지는 것 사이에 유머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 보면요. 너무 똑부러지게 잘 진행을 하면요. 실수를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약간 완충제처럼 내가 피할 수 있는 구멍들을 사이사이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괜히 이제 대본에도 없는 내용들을 좀 하곤 하죠. 자, 여러분, 자 이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 이런다든지. 그럼 뭐야? 아나운서인데 왜 자꾸 박수를 치라 그러지? 그리고 막 갑자기 손을 들어서 손 한번 털어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답지 않은 중간중간에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쾌하고 되게 센세이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저만의 캐릭터이고 또 저만의 무기였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내가 이런 무대에서 나만의 색깔 나는 요거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그걸 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재밌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또 섭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훈련인 것 같아요. 네. 말이라는 것도 그냥 한번 해보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해보고 네. 또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또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흉내내다 보면 내게 아니니까 거기서 좀 낯섦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다움을 끄집어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네. 또 그 사람 같으니까 훨씬 더 또 진정성을 또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떻게 보면 남의 거 이렇게 흉내내면 자기 거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진정성도 좀 없어 보이고 또 그렇죠.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따라했다는 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자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엔. 그 자기가 이제 목도 보면요. 요즘에 코로나도 걸리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목은 어떻게 좀 관리하시나요? 예. 목 관리요? 네네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 관리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이요? 사실 제가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요.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들도 있고요.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니 좀 수분이 들어가나 보네. 네. 이게 직접 물을 마셔도 피부에 그 수분기가 있습니다. 물론 수분 크림도 좀 자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목이잖아요. 네네. 목이 촉촉해야 네. 목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목을 많이 상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을 거의 안 마셔요. 이제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요. 물을 자주 안 마시면 목이 건조해지고 목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감기에 금방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마시면서 조금씩. 이 모관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 마시는 훈련. 그런데 이런 커피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촉촉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은 됩니다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생수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수. 네. 두 번째는 정확한 좀 발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말을 할 때에도 웅얼웅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거의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더 성대에 저는 무리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웅얼웅얼 거릴 때 목이 금방 쉬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입꼬리를 들고 입꼬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이제 입 안에 이제 조금 더 공간들이 많이 열리면서 목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조금 더 입꼬리를 올리면서 좀 크게 이야기하려고 해보시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을 이렇게 쥐어짜고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입 안에 있는 공간들을 크게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는 훈련, 특히나 입꼬리를 올려서 이렇게 그 훈련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차 안에서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저는 목을 좋게 만드는, 아직까지도 목을 그래도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목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요. 네. 물을 먹을 때도 이게 차가운 물도 있고 네. 약간 미지근한 물도 있고 약간 뜨거운 물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걸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나요? 없죠. 네. 찬물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자, 목 입장에서 목은 진짜 우리 살이잖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은 데거나 아니면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맞아. 미지근한 물로. 약간 미지근하면 좋겠네. 저의 습관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물 250리터 그냥 한 잔 정도를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정도만 해도 목이 촉촉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시니까 강의하기 전에 달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마시는 게 좋고 좋다. 왜냐하면 그 단 거를 먹게 되면요, 이 목 안에 계속 그 당분들이 껴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때도 걸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가래 낀 듯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마십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커피만 마시고. 아니 그래도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니까 그건 상관없죠. 걸걸해도 전달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 전달이 안 되면요, 욕해요. 욕 먹고 일자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강준 우리 아나운서가 나중에 꿈꾸는 나의 미래.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좀 어렵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거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저희 채널에서는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 질문이군요. 리멤버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삶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은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요 공식 질문입니다. 야,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 질문은 여기 이 채널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이게 질문도 어려운 질문. 야, 이거 너무 마지막 질문 다운데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딱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가능성들을 막 전달해드리는 그런 전달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또 한 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준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강준 때문에 일본어도 열심히 하고, 이강준 때문에 내가 일본어 열심히 해서 진짜 일본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게 뭔가라는 거를 우리 이강준 아나운서님이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우리 선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선수들은 정말 중요한 게 필드에 우리가 뛸 때 정말 중요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뛰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나는 프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은 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인생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좋은 가치들을 전달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이강준의 씹어먹는 일본어도 하고 있고 이강준의 가능성 발전소라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일단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나는 어떨 때 가장 즐거울까?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그 고민을 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인생에 또 고민이 있다면 가능성 발전소 카페도 한번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준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코치 연구소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나운서 하셨어 또.